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명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도급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발주자인 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건설 공사를 원 사업자한테 맡겨요. 근데 이제 뭐 100억이라는 사업이라고 해봐요. 근데 원 사업자한테 맡겼는데 원 사업자가 자기가 안 하고 이제 수급 사업자한테 맡겨요. 이제 나한테는 100억을 받지만 이 사람한테는 만약에 90억에 팔아요. 그러면 본인은 10억의 이윤을 남겠죠. 그래서 수급 사업자,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급 사업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수급 사업자가 또 도급을 넘기겠죠. 본인이 이제 80억에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하도급을 남기다 보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90억 정도의 그 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자재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뭐 80억, 70억 이렇게 다 하도급을 주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도급 법에서는 이제 일괄적인 하도급 자체를 일정한 경우에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을 하려고 하면 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도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허락된 하도급을 한다라고 해도 자재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원 사업자나 수급 사업자가 낮게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뭐 탈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급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을 뒀는데 그 제한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뭐 원사업자나 이제 수급사업자한테 경고도 하고 시정 공고도 하고 아니면 시정 명령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면서 처분을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벌점을 때려요. 뭐 이제 최저점은 0.5점도 있지만 5.1점도 있고 최대 뭐 5.1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때리는데요. 그런 벌점이 만약에 5점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거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벌점이 만약에 10점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는 그렇게 하도급 위반 행위를 한 자한테 뭐 상습 위반자한테는 뭐 본인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뭐 상습으로 이렇게 하도급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위반 사업자를 공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행정기관에 이 사람은 벌점이 5점을 초과했으니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벌점이 10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관계기관에, 행정기관에. 자,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면 이럴 수는 있겠죠. 5점이 넘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심사를 해볼게요. 라고 해서 심사를 해보고 심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점이 안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5점이 안 넘으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계 행정기관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공정위에서 이 사람이 5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공정위에서 어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사업주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이제 이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 벌점이 하나 뭐 0.5점도 있고 뭐 1점도 있고 5.1점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5.1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A라는 사업자가 5.1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 사람 5점이 넘었으니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그 사업주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딱 내려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냐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뭐 해석의 여지도 없어요. 너무 명백하게 나한테 불이익 처분이니까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시간에서 굉장히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 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분쟁을 조기 해결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안성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나? 처음에 공정위가 나한테 벌점 5점이든 벌점 1점이든 부과를 했어. 근데 그 부과된 벌점 자체가 너무 억울해. 나는 그 벌점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랬거나 아니면 이 벌점이 1점이 아니라 0.5점이야.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그 벌점 부과를 했는데 그 벌점 부과가 부존재하거나 아니면 무효다라고 다툴 수 있나?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그건 다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의 벌점 부과 처분은 나중에 입찰 참가 제한이나 아니면 영업 정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벌점 부과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주는 내가 벌점을 1점을 받았을 때나 2점을 받았을 때는 다툴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5점 이상까지 받아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수준까지 가야만 그때만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장관이 사업주한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그거는 명백하게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 국토부 장관한테 야, 얘가 벌점 5점이 넘었으니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요청을 할 때 요걸 요청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당사자는 공정위하고 국토부 장관이에요.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이 처분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요청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3자가 과연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나 청구인 적격이 있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이익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기관 내부, 상호 간의 내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한테 뭐라고 이제 권리 의무에 제한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기관은 요청을 하는 건 내가 이런 요청을 하는데 들어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는 처분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툴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청하는 것 자체를 내가 다툴 수 없나?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사업자는 이 요청 결정이 발생을 하면 곧바로 국토부 장관은 공정위 내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크게 검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사업자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니까
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하는 그거 자체를 다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처분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야, 너 요번에 이러한 점수가 쌓여서 이제 5점이 넘었어. 그래서 나는 곧 국토교통부에다가 너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겠다는 요청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는 그 제한 요청 결정에 대해서 이제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처럼 대법원은 1점 부과되는 벌점 부과 행위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곧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벌점이 5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하는 그 결정 자체는 다툴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준 건데 그 다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쟁의 조기 해결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는 공정위가 이런 벌점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쉬운 게 뭐냐면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는 원래 법에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면허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운전면허 정지는 그 음주운전으로 하면은 이제 0.03이 되면 벌점 100점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는 거죠. 근데 0.08이 되면은 그건 벌점이 120점이기 때문에 그건 면허 취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일종의 말하면 100점을 받고 120점을 받으면 그 사건을 하나만 다투면 돼요. 내가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허 취소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다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누산 점수라고 해서 3년간에 만약에 내가 벌점이 이제 40점에서 만약에 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 받은 벌점은 10점짜리인데 요 10점은 내가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3년 전에 있었던 벌점 10점짜리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벌점을 10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때 너무 억울해서 다툴 수 있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사고 발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벌점 부과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자료도 모을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알아보니 그건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이 훨씬 지나서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때 그 벌점 10점, 3년 전에 벌점 10점은 너무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다투어 보자니 이제 와서는 증거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니까 다투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벌점 부과 자체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쟁의 조기 해결이 목적이라고 하면 벌점이 부과됐고 그 벌점 부과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다툴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뭐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면허 정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3년 내에 벌점을 안 받아서 면허 정지 처분 안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실질적으로 권리 의무에 제한이 발생하면 그때 다퉈라라고 하는 게 그 법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점 부과 처분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시각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벌점 부과 처분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그때 증거 자료나 아니면 뭐 필요한 사실관계를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과거에 어떤 처분을 다투려고 하면은 뭐 증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투기가 어려운데, 실무상 제가 3년간 국토해양 심판과장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약간 벌점 부과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실질적으로는 벌점 부과로 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오면 그 요청 자체를 다툴 수 있지만, 벌점 부과 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해 드렸고, 사업주로서는 그러면은 어떤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느냐, 누구를 상대로 다퉈야 되느냐, 이런 불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뭐 댓글 다시거나 아니면 서진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